안녕하세요. 치질대장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파항해과 원장 조선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질의 증상, 발생 원인,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치질의 종류와 증상별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문에 생기는 거의 대부분 모든 질환을 얘기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이 있죠. 대표적인 거는 치핵, 그 다음에 고름이 생기는 항문 농양, 고름이 터져서 길이 생기는 치루, 항문이 파열되는 치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항문 질환이고요. 그 이외에 감염병, 그다음 항문 성병, 결핵, 항문 소양증 등 여러 가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치질의 가장 중요한 질환인 치핵, 치루, 항문 농양, 치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핵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문 안에 있는 정상 조직인 치핵 조직이 과도한 배변 습관이나 너무 힘을 주는 것 또는 세월의 힘을 못 이겨서 늘어지거나 바깥으로 탈출돼 나오는 것을 치핵이라고 하고요. 항문 괄약근 안쪽에서 고름이 차오르는 것을 이제 항문 농양이라고 합니다. 항문 농양이 수술이나 배농 수술을 하거나 스스로 터져 나온 후에 계속적으로 고름이 차고 계속적으로 바깥으로 고름이 진물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치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배변 중에 너무 딱딱한 변이거나 아니면 과도한 설사로 인해 항문이 자극됐을 때 항문이 파열되게 되는데 이를 치열이라고 합니다. 항문 질환은 전체적으로 양성 질환입니다. 양성 질환이라는 거는 암은 아니라는 거죠. 암은 악성 질환, 또 암이 아닌 거는 양성 질환이 되겠고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수술하는 편이 환자분 건강에 이롭냐 아니면 수술을 안 하는 편이 환자분 건강에 이롭냐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겠죠. 치핵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치핵을 1기, 2기, 3기, 4기 구독자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데요. 1기는 항문 안에서 안 튀어나와 가지고 그냥 출혈만 되는 경우, 2기는 튀어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경우, 3기는 손을 써야 들어가는 경우, 4기는 손을 써도 잘 안 들어가는 경우 4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기, 4기가 되면은 개인 위생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힘들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바깥으로 안 튀어나오니까 위생도 좋고 그리고 출혈이나 다른 합병증들도 막을 수가 있어서 3기 이상에서는 보통 수술을 권유하고 2기 이하에서는 보통 약물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환자분과 상의해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한 게 2기여도 밤에 잘 때마다 그게 뭐가 나오는 게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고 힘들다라고 하면 수술을 권유를 합니다. 또는 4기여도 그게 암인 줄 알았는데 암이 아니니까 다행이네. 나는 여태까지 70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네. 한다면 수술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조건은 안 붙고 환자분이 수술 후에 얼마나 항문에 대해서 건강하고 좀 편한 생활을 하실지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고 그 환자분과 상의해서 보통은 정하는 편이고요. 그게 맞다고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문 농양하고 치루는 유일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질환이에요. 항문 농양의 경우 배농을 안 하게 되면 농이 더 퍼져서 또는 폐혈증까지 가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항문 농양이 있으면은 병원에 오셔서 적절한 수술이든 시술이든 배농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발전해서 치료가 생긴 경우라면
응급으로 배농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그 항문 주위 조직에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극이 1년, 2년, 10년, 20년 계속 자극을 주게 되면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도 발견되면 수술하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치열인데, 치열은 급성 치열, 만성 치열 이렇게 나누게 되고, 화장실 가서 힘 잘못 줬는데 한 번씩 피 나고 아픈 경우는 누구나 있을 거예요. 한 번씩 그렇게 찢어졌는데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변 볼 때마다 찢어진다거나 너무 통증이 심해서 화장실 가기가 싫다거나 오히려 또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화장실 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그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 추천드리고, 보통은 치열 같은 경우는 약 처방이나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하다가도 환자분들이 괴로우니까 수술을 해달라고 오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수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수술하는 경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술은 보통 이건 국소 마취로 하기 조금 힘들겠다라고 하면 하반신 마취로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하반신 마취 하면은 1박 2일 입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1주에서 2주 정도는 통증 때문에 진통제 복용하면서 이렇게 환부를 관찰해야 되고요. 상처가 완전히 아무는 거는 경우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4주에서 6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대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환부가 적다면은 간단하게 국소 마취로 수술한다면 당일 퇴원이 물론 가능하고요. 또한 그런 진통제 복용 기간이나 상처 아무는 기간은 줄어들 건데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조금씩 틀리겠죠. 그렇게 대략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주 빼고는 다 됩니다. 음주 빼고는 다 되고, 오히려 식사를 식이섬유 많은 음식으로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드려요. 어떤 분들은 화장실 가기가 겁나니까 밥을 안 드시고 또는 죽만 드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은 장에 음식물이 오랜 기간 남아있게 되고 수분을 뺏기게 되고, 그럼 단단하고 딱딱한 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단단하고 딱딱한 변이 나오면은 상처를 또 입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프고 더 힘드니까 부드러운 변으로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변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우리 치약을 이렇게 짜서 놓는데 치약의 그런 말랑말랑한 정도, 그 정도의 변이 가장 항문에 무리가 안 가고 좋은 변이라서 드시는 음식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다면 식사 잘 하시고 변 부드럽게 보시고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은 치질의 종류와 차이점, 꼭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다른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치질의 치료 과정과 또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 능사는 아니고요. 개인마다 상태와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수술법을 권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무조건 치질 수술하면 아픈 건 아니고, 거기에 맞게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신다면 아마 겁을 많이 안 내시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